지난 2017년 11월 포항 일대에서 발생했던 지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시 학교 및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까지 건물이 붕괴되고 또한 균열이 일어났던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아파트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죠. 당시 지진의 충격으로 이 피사의 아파트처럼 4도 이상 기울고 벽과 기둥이 파괴가 돼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만약 지진의 강도가 세면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가라앉고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뒤집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죠. 지진이 나면은 저렇게 위에서 이제 낙하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때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지진이 끝난 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저쪽으로 보면은 입구 현관문이 틀어져 갖고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때 항상 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 준비를 했다가 지진이 끝나면 그때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한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 건물 앞보다 뒤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컵을 이용해 갖고 나도 이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죠. 지금도 사실 붕괴 위험이 크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곳은 지진 피해에 따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거주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먼저 실내에서 지진이 나면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 아니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바깥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는 건물 붕괴 위험도 크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그나마 가장 튼튼한 곳으로 이동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화장실은 격자형의 단단한 구조로서 튼튼하고 물이 있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주 기둥이나 승강기 주변, 계단도 좋은데요. 빈 공간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서 건물이 붕괴되어도 삼각형 모양의 생존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듯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차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핸들을 꽉 잡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길가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가 터널이나 다리 위에 있을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고가도로 위라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운행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터널과 교량 중에는 오래돼 낡고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부에는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유리 조각, 끊어진 전선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상황과 정보를 듣고 차를 두고 대피할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피신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를 천천히 길가로 세우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태풍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등산, 출장은 미루거나 자제하시고 또 집 주위에 흔들리는 것들이나 간판, 화분 등이 있으면 고정하거나 치워두셔야 합니다. 집 근처에 둑이나 제방이 있다면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만한 고지대나 안전지대를 찾아서 가족들에게도 알립니다. 자동차도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에서 꺼내 고지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아파트 거실 창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유리창과 창틀이 만난 틈에 신문지를 접어 끼우거나 테이프를 늘여 붙여서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창틀이 흔들리면 유리창이 훨씬 더 깨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커튼을 쳐두면 창문이 깨져도 유리 파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놓으셔야 하는 점 다들 아시죠? 야외는 비바람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 만약 나가실 때는 우산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비를 입으셔야 합니다. 벼락에 칠 때 가장 안전한 자세는 바로 몸을 최대한 낮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앉거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땅을 타고 온 전류에 감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차 안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차량이 번개에 맞아도 차 표면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죠. 시동을 끄고 창문을 모두 올리고 차 안에 대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태풍 호우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됐거나 침수됐는지 확인을 하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침수된 음식과 식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크니 되도록 끓여 먹거나 조금이라도 오염된 건 버리셔야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저지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물 1,20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8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훅레이. 경북 영덕군에만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바닷가 인접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선이나 어구, 어망 같은 경우는 무트로 인양을 하거나 단단히 고정을 시키셔야 합니다. 바닷가와 가까운 저지대는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요. 물폭탄이 쏟아졌을 때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 경보 시 지하 주차장이나 하천변에 있는 차들은 미리 고지대로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만약 대피를 하실 때는 집 안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꼭 꺼놓으셔야 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시면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이 됐거나 침수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 1m 이상 침수가 됐다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안전 진단을 받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이나 주위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신속하게 고지대나 건물 위, 옥상 위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거리에 물이 조금이라도 찼다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입간판 주위로 가는 건 피하시고 맨홀 뚜껑도 하수 역류로 인해 열려있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 정전을 대비해서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동차는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창틀은 신문지와 청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이 닥치면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평소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날 때는 신속하게 고지대로 대피하고 전신주나 가로등, 입간판 주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